자, 반갑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적풍이 돌아온 증시프행기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하루 쉬었었는데요. 자, 요즘 미국 증시를 보고 또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와, 한국 증시가 확실히 강하다. 한국 증시가 옛날처럼 막 그냥 뭐 해외 증시 빠지면 같이 빠지는 속수무책인장이 아니라 너무 잘 견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계좌도 아마 조금씩이지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왜 그렇게 시장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 신용잔고를 보면 거의 뭐 3일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16조 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르지 않고 있다는 거고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 중반까지 왔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700선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까지 가면은 막 신나야 되거든요. 드디어 가는구나. 막 질러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폭락장을 한 7월 달쯤에 겪고 나서부터는 9월 때도 한번 겪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지 지금은 투자자들이 잘 지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뭐 은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들만 남아가지고 깨작깨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어쨌든 좋아지고 있고 해외 증시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의심을 좀 들었어요. 이게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잘 가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낙폭거대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저는 이 상황을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 요즘 제일 큰 관심사는 시장의 관심사는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가 정말 뭐 언제까지 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그 원희룡 장관과 또 수주 지원단이 사우디를 갔죠. 이제 출국을 해가지고 원래는 건설주만 수혜주였었는데 이제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관련한 주식들이 줄줄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주 지원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또 그 기업들에 투자한 기업들 또 그 기업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옴시티가 지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중순에 있을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또 정상간의 만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1, 2주 사이에 마지막 피날레 불꽃 테마가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니까 원래 원조 대장주였던 종목들뿐 아니라 이제 후발주들이 굉장히 우후죽순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공략하면 뭐 단기 수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수주지원단 원래 기존에 소개됐던 목록에서 도화엔지니어링이랑 유신이랑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기업이 수주지원단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뭐 그렇다고 수주를 못 따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들이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이건 악재로 해석해야 될지 눌림목으로 해석해야 될지 저는 유신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뭐 돈 버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네옴시티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가장 강한 업종은 맞지만 조심하자는 얘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자. 다음으로는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나왔던 테마들인데요. 이제 애플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LG전자 같은 거 보시면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8% 정도 올랐었는데 LG전자가 급등했던 날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 쭉 돌리셔서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여기 보이시죠? 16%가 올라가고 다음날 9%가 올라가고 3% 올라가면서 엄청 강했던 게 올해 1월 달 중쯤에 있었어요. 요때가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애플카 때문에 LG전자는 급등을 했고요. 작년 9월에도 여기 10% 이상 올라갔던 적. 와, LG전자가 10%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도 애플카로 갔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급등했던 날들은 대부분이 자동차 얘기, 애플카 얘기가 나왔었던 날이었었는데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과거 전망에서 과거 유력 언론들에서 애플카가 올해 12월 달부터 뭔가 이렇게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LG전자가 올라가는데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요즘 좀 심상치 않게 들썩거리고 있어서 요거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네옴시티 가 있지만 네옴시티가 단타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는 애플카가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국의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8일인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미국의 신용금리, 신용이 아니라 금리죠. 금리 인상이었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조정으로 잘 끝났어요. 다른 나라들은 피해가 그만큼 크진 않았었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 올리는 그 규모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에 따라서 이게 증시 출렁거리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때려버리니까 뭐 미국 증시가 한국보다 더 요동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예요. 저는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선거 이후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네옴시티가 올라가기 전에 그때 건설주들이 한때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많이 갔던 게 있었어요. 히림도 사실 원래는 우크라이나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네옴시티가 돼버렸죠. 참여 기업이 돼버려서 옛날에 잘 갔던 게 뭐 데모 이런 것들 이런 기업이 오늘 오후에 급등을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 건설주 쪽에서 저는 시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전에 같이 갔던 게 뭐 다스코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중간 선거랑 맞물려 가지고 좀 큰 재료로 시장 이슈를 갖고 있고 요거랑 또다시 연결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망치고 싶은 나라들이 몇몇 있었죠.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북한도 있고요. 이란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북한이 요즘 이례적으로 도발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던 기간보다 더 연장을 시켜버리면서 북한도 그거에 맞서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만약에 뭔가 사고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방산주가 쉽게 죽지 않고 계속 들썩거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좀 좋았던 소식들도 있었어요. 오늘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었고 오늘 중국에서 중국의 질병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죠? 제로 코로나. 뭐 그냥 확진자 나왔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도시 문 닫아버리고 이제 봉쇄 정책을 폈었었는데 이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대요. 설마 지금보다 더 강화하진 않겠죠? 그냥 변화라고만 했으니까 더 강화하거나 더 그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더 강화시킬 만한 요인이 없어요. 확진자 여전히 뭐 많이 나오면 2,000명대고 없으면 1,000명 이하고 그래요. 중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최근에 갑자기 막 10만 명이 됐다 그러면은 뭐 강화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코로나 이거 좀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중국장도 엄청 강했고요. 홍콩장이 뭐 6%씩 올랐어요. 홍콩 6%, 중국 본토도 2.4%.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후에 아시아 증시, 일본도 오늘 폭락 나왔다가 다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조만간 이제 11월 11일 광군제가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이 초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엄청 강세였었고 카지노 쪽인 강원랜드도 올랐고요.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등등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싹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와 오늘 엄청났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 리오프닝이 광군절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사실 전 세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의 공장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다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물건을 제대로 못 빼주니까 거기서 이제 줄줄줄줄이 다 딜레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하고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탈피해서 코로나 이제 출구 전략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좋은 거예요. 사실 중국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쪽의 이슈가 일단 아시아 증시 좀 살린 재료였었어요.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주주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류, 화장품, 여행, 카지노 뭐 등등등 여행 관련주도 보면 뭐 다 만신창이잖아요. 지금 신저가예요 다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레드캡 투어 뭐 이런 것들. 노랑풍선 바닥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와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같은 이런 재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장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개별주들도 개별주들이지만 일단 대형주가 워낙에 좋아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시총 상위주 이런 것들도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한가 종목을 보니까 인디에프랑 국영진엠 두 개가 나왔어요.
그중에 인디에프는 이번에 그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엮인 것 같아요. 이 두 번 정도 급등이 나왔고 국영지NM도 네옴시티로 간 거죠. 오늘 첫 상승이 나왔는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시총이 국영지NM이 400억대고 인디에프는 600억대여서 다 엄청 가벼운 주식이라서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겠죠. 변동성이 뭐 엄청나니까. 그리고 국영지NM 같은 경우는 첫 상한가기 때문에 요게 좀 더 매매하기는 만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디에프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매물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50, 1300원 여기가 매물대여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볼만한 상황이 되면은 또 우리 어플 추천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요즘 제가 매매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상한가 다음 날에 공략하는 전략들은 증시가 좀 폭락한 다음 날에 노리는 전략인데 요즘 우리 증시가 폭락을 안 해요. 놀라운 게 미국장이 폭락했는데 우리는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전략이 잘 안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식 용어 사전 어플 보신 분들은 제 전략을 좀 수정했어요. 요거는 추천주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종목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일날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잘 마무리를 했죠. 별 리스크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샀는데 못 팔았다? 다음날에 더 올라가니까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날에 이제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아침에 완전 급등 나와가지고 잘 팔았어요. 근데 상한가 찍고 하루 쉬고 더 가더라고요. 탑머티리얼 성공을 했고 목요일 종목이었던 한창산업은 물론 실패했어요. 이거는 좀 실패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어제 사신 분들 가격 거의 근처까지 와서 손실이 크지 않은 가격에서 뭐 3%도 되지 않는 손절에서 손실 구간에서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더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정리했어요.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드렸던 종목이 이제 선익시스템 요건데 공통점을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점은 다 바닥에 있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한번 급등을 일으켜 놓은 종목의 시세 중간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완전 시작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매수 기회도 좀 더 있을 거고 옛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막 잠깐 갔다 오고 이러면 못 팔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고 제가 3%만 보자고 했지만 실제 3%만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0% 이상 올랐고 탑머티리얼은 한 3, 40% 올랐고요. 선익시스템도 오늘 아침 시가 대비해서 그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공략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종목들도 어플 주식 용어 사전 그리고 PC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주소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입하시면 되니까 해놓으시고 종목 나오는 시간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제가 종목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통해가지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수익 챙기고 시작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주말입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조금 추워요.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